안녕하세요. 저는 박선희입니다. 저는 이론물리를 전공을 했어요. 이론물리의 그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94년도에 에트리에 입소를 했고, 그리고 2020년도까지 이제 열심히 이제 연구를 하고 정년 퇴직 후에는 관세청의 R&D 사업을 시작을 하게 되었는데, 거기서 사업 단장을 이제 끝으로 그렇게 제 연구 생활을 마무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전체적으로 보면 IT 기반의 융합 기술을 입소 때부터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처음에 들에 입소했을 때는 기초 연구를 했었어요. 우리의 뇌에서 일어나는 정보 처리 방법, 그것을 이제 연구를 했었고, 그리고 그때 이제 3명으로 시작을 하게 됐죠. 그래서 3명이 굉장히 많은 연구를 해서, 사실은 그때 에트리 저널이 SCI 등재가 정말 지상 최고의 목표였었어요. 국내에서는 2번째로 SCI 저널을 등재를 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그렇게 했었고, 그리고 이제 그런 학문적인 거에서 점차 넓혀갔어요, 영역을. 그래서 IT를 기반으로 해서 바이오 인포메틱스 같은 이제 소프트웨어를 개발을 하고, 반도체라든지 광학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의료기기도 개발을 하고, 그리고 헬스케어, 어떤 간단한 건강을 이제 관리를 할 수 있는 헬스케어들, 소프트웨어라든지 각종 센서들을 개발을 해서 바이오나 의료 같은 분야에 하는 지금의 IT하고는 좀 다르게 굉장히 다양한 그런 모습을 갖추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다양한 성과물을 기술 이전을 하고, 우리나라의 그 IT 융합 기술을 분야를 항상 먼저 개척을 하고 그것을 업체에게 이렇게 전달을 해주고, 그래서 지금 IT 기반의 융합 기술이 이렇게 활성화하는데 저희가 큰 일조를 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처음에 이제 에트리 저널을 SCI 등재하는 거, 지금은 뭐 워낙 많기 때문에 큰 일은 아니지만 그때만 해도 한 부서가 너무나 매진을 했었어요. 그 논문을 굉장히 많이 이제 쓰고 그것을 에트리 저널로 또 인용을 하고, 그럼으로써 인덱스를 굉장히 높이고 주도적인 역할을 했었고, 바이오 의료 쪽에서는 바이오 인포메틱스라고 해서 유전자라든지 단백질 이런 거의 기능을 굉장히 다양한 데이터를 가지고 예측을 하는 그런 소프트웨어를 개발했었어요. 그래서 그때 한참 인간 유전체가 2000년도에 그 유전체 지도를 완성한다고 이제 했었죠. 그때 이제 소프트웨어가 필요를 했었고, 그래서 그런 지도상에서 유전자라든지 단백질이 어떻게 기능을 하는지 그런 거를 예측을 하는 소프트웨어도 개발을 하고, 의료기기도 사실은 이제 기기지만 거기도 소프트웨어도 있었는데, 예를 들면은 골밀도를 진단하기 위해서 건강 진단에 가면은 덱사라고 하는 듀얼 엑스레이 이미지를 사용을 하게 되는데, 그것이 굉장히 비쌌어요. 그때만 해도. 그때 얼마 동안은 덱사라는 것을 수입하는 것이 굉장히 줄었을 정도로 1억 그렇게 갔었는데, 저희는 어떻게 했냐면 굉장히 값싼 엑스레이 영상을 갖다가 패턴 인식을 해가지고 골밀도를 측정을 할 수 있는, 그래서 그것이 덱사라는 기기와 상관관계가 0.9 이상을 획득을 하게 됐어요. 그것이 이제 초창기에 의료기기 쪽의 이제 성과였고요. 그 다음에는 광학적인 것을 이용을 해서 의료기기들 개발을 하게 되었고, 또 헬스케어 분야에서는 바이오 셔츠를 개발을 해가지고, 그것도 2005년도 IT 융합 기술의 초창기였었어요. 셔츠를 딱 입으면 호흡이라든지 그런 심박수 이런 것들이 자동으로 측정이 돼서 휴대폰으로 날아가게 되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센세이셔널한 그런 효과를 불러일으키게 됐어요. 그리고 낙상폰 이런 것들도 개발을 해서 이제 어르신들이 그 낙상을 했을 때 그것을 자동으로 인지를 해가지고 알려주는 폰 같은 것들, 그리고 혈액을 한 방울 채취를 해가지고 거기서 어떤 암 인지자 같은 것들을 카운팅 해줄 수 있는 센서 같은 것들을 개발을 해서, 그때가 2010년 전이었으니까 굉장히 초창기에 저희가 이제 그렇게 연구를 할 수가 있게 됐죠. 그리고서는 AI가 이제 점차 도입을 하면서 굉장히 많은 의료 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의사들의 진단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소프트웨어 시스템 이런 것들도 개발을 많이 하게 그렇게 됐습니다. 메디칼 쪽, 바이오 쪽 연구 분야에서는 손을 대지 않은 그런 분야가 없을 정도로 수행을 하고, 결과도 건강이라든지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성과를 좀 많이 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많은 IT가 활용이 돼야 되고,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인공지능뿐 아니라 무슨 패턴 인식이라든지 시계열 처리라든지 융합 기술이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하게 들어가야 되고, 또 저희가 바이오나 메디칼 부분을
좀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 충남대 병원이라든지 을지대 병원이라든지 이런 데 병원을 의사 선생님들하고 굉장히 많은 협약을 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그분들이 어떻게 진단을 하는지 이거를 알아야 됐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골다공증 같은 거 진단하는데 어떻게 하시는지, 또 암 진단 같은 데는 무엇을 어떻게 활용을 하는지, 또 혈액 같은 거를 어떻게 그걸 처리를 하고 분석을 하는지, 그런 과정을 지금 현재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를 다 알고 있었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바이오 같은 경우는 그 유전체라든지 단백질의 기능을 어떻게 그분들이 분석을 하는지 실험실에서, 그래서 그런 것들이 IT가 어떻게 들어가서 그분들을 어떻게 도와줄 수 있고 진전시킬 수가 있는지, 그걸 알기 위해서는 그분들이 하고 있는 것을 많이 알고 있었어야 됐어요. 그런 것들이 더 어려웠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그들의 분야에 저희가 가는 거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최대한 저희들의 분야를 소개를 해야 되고, 어떻게 이것이 그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지도 이제 설명을 해야 되고, 저희들이 그것을 처음 선구자적 입장이었기 때문에 양쪽에서 생소했었죠. IT 쪽에서도 생소했었고, 또 바이오 메디칼 쪽에서도 생소했었고, 그렇지만 양쪽 분야에서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는 분들이 계셨었어요. 그런 분들을 찾아내서 같이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설득도 하고 그분들의 분야를 배우고 했었습니다. 제가 처음에 애트리에 입소했을 때 94년도였는데 그때 한참 뇌 정보 처리가 시작하는 분야였어요. 저는 물리라든지 IT 쪽의 백그라운드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 뇌 정보 처리를 어떻게 하면은 활용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고, 사실은 그런 걸 아무도 알려주지는 않았었어요. 그래서 저와 같이 일하는 동료들이 발굴해낸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바이오나 의료에 도움이 돼야 되겠다는 생각을 저희가 어렴풋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게 이제 98년, 99년도였는데 그때 이제 IMF가 오면서 실용적이고 활용적인 거로 눈을 뜨게 되는 계기가 됐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IT 기반에서 바이오나 의료, 메디칼로 한번 가보자라는 거를 저희가 스스로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용감했었던 것 같아요. 만약에 그것이 실패하면 사실은 애트리에서 설탕도 없어지게 되고, 왜냐하면 애트리는 그때 대부분 IT에만 전념을 하고 있었던 때였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었는데, 그것이 어떤 용기가 났었는지 이렇게 했던 것 같고, 정선정 원장님이 의료전자라는 이름으로 마인드를 갖고 계셨었어요. 그래서 애트리는 리서치 펀드가 있어야 이제 연구를 하는 데잖아요. 그런데 그 펀드를 원장님께서 애트리 돈으로, 그때 돈으로 10억을 지원을 해주셨어요. 굉장히 크게 지원해 줬죠. 그게 시드가 됐었어요. 그래서 각종 소프트웨어라든지 기기 같은 거, 그런 것들을 처음부터 연구를 시작을 하게 될 수 있는 그런 시드 머니를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정보통신부도 2000년도 한 중반 정도 됐었던 것 같은데, IT를 활용해서 뭐가 해보자고 하는 컨센서스가 좀 시작이 됐었던 것 같아요. IT 기반의 BT, NT, 나노 기술이죠. 이런 거에 대해서 크게 한번 해보자. 1년 동안 저희가 정말로 열심히 기획을 했었어요. 2006년도에 굉장히 큰 국책연구를 시작을 하게 됐어요. 국내에서는 그런 기획을 해보지를 않았었을 거예요. 제가 그때 바이오, 의료, 또 BT 분야 이런 분들을 망라해서 추진위원회도 다 결성을 하고 밤새워서 같이 기획을 하고 프로젝트를 완성을 할 수 있게 되었고, 저희 애트리도 그 프로젝트의 한 일환으로 조직도 굉장히 커지게 되고 기틀을 마련을 하게 되어서 지금까지 이제 오고 있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제 2대 애트리 여직원 협의회 회장을 맡게 됐어요. 그때만 해도 여직원들이 꼭 애트리뿐 아니라 회사라든지 아니면 대학도 마찬가지였어요. 굉장히 어렵고, 출산을 하더라도 한 달 휴가, 육아에 있어서는 뭐 양가 부모님들 도움이라든지 집에 오시는 도우미들, 이런 분들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입장이었고, 그러니까 일과 육아의 병립이라는 게 너무나 어려운 시절이었고, 저만 해도 굉장히 사실 어려움을 굉장히 많이 겪었었어요. 남들보다 노력을 몇 배를 해서야 됐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직원의 어떤 보직에 대한 할당, 신규 채용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이 주장을 했었고, 또 일과 육아의 양립에 있어서 애트리의 어떤 도움을 좀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때 육아 뭐 휴게실이라든지 그런 것도 건립을 하게 됐었고, 지금은 뭐 그것이 이제 씨앗이 돼가지고 우리나라에서도 KWS라든지 여성공학인 협회라든지 3개 정도의 여성 단체가 있거든요. 거기에 이제 애트리 직원들도 활동도 될 수 있게 되었고, 그것도 제가 시드 역할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후배는 제가 묻지도 않고 도와주는 그런 입장이라고 생각을 해요. 애트리 선배라고 하면 이 사람이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어 하고 자기를 임프루브 해야 되는, 도움이 필요할 때는 저는 무심양면으로 도와주는 게
선배의 입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후배는 그런 선배를 보면서 자기의 현 위치를 인식을 하고 선배들의 장점 혹은 단점을 보면서 배우고 또 나는 또 이렇게 해야지 혹은 이렇게 하지 말아야지 하는 것들을 배울 수 있는 연결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에트리에 있으면서 제가 한국연구재단의 융합연구 단장으로 2년을 파견을 가서 일을 하게 됐었어요. 그때 그 융합연구 전 분야를 거쳐서 파악을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었어요. 2년 동안. 그래서 네트워크를 형성을 할 수가 있게 되었는데 연구를 어떤 분은 어떻게 잘하고 계시고 어떻게 또 선구자적 역할을 하고 계시고 알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는데 에트리가 R&D 분야에서 좀 더 활발하게 네트워킹이라든지 같이 협업을 할 수 있게 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에트리는 사실 IT의 독불장군이었거든요. 모든 데 최상이어서 IT 국가대표 그거는 정말로 너무나 훌륭을 하고 거기에 덧붙여서 이런 데도 같이 관심을 가져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스티브 잡스의 Stay Hungry, Stay Foolish 그런 게 있잖아요. 저는 그 모토로 살았던 것 같아요. 지금은 좀 진부한 말처럼 됐지만 항상 모험을 해야 되고 그리고 에트리맨이라면 그 선두적인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자기의 편안함에 안주에 머물면서 해가는 것이 아니라 항상 도전을 해야 되고 자기 자신을 이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AI 시대지 않습니까? 그래서 에트리는 이제까지 IT를 잘 이끌어왔고 이제는 AI의 그 선구자로서 우리나라를 이끌 수 있는 국가대표로 자리매김하기를 기원을 하고 응원을 하겠습니다.